바보클럽 강민수 회장님을 모시고 역사 강의, 역사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가 깨어나야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게 또 중국입니다. 러시아를 또 얘기하자면요. 러시아가 칼 막스인으로 레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결국 공산화되고 말았죠. 그래가 스탈린까지 오면서 그도 반발이 일어날 때 아주 철큰 통치로 소련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련도 결국은 해체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된 거는 레닌이 칼 막스인으로 갈 때 소수민족을 합쳤지만은 지금은 다 독립하고 지금 남은 게 옛날 러시아 제국 그 땅이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 안에 핵도 있고 KB 요원인 푸틴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도 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일본을 얘기해 볼까요? 일본은 원자 폭탄을 맞고 그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보호하에서 국방비를 적게 들고 경제대국을 이룹니다. 일본은. 그래서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 피땀으로 다시 재바닥 위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쓴 겁니다. 그 일본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사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는 잠깐 좌우하지만 조직은 사상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류 평화가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의 전쟁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정반합이라 했습니다. 바로 왔다가 합쳐졌다가 또 바로 갔다가 깨지고 다시 돌아가기. 그래서 역사의 패배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장 세계에서 화약고가 지금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마저도 푸틴은 KGB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일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본의 사상은요. 임진왜란 때 강항이라는 분이 유교를 전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읽은 사람이 요시다 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시다 소이는 뭘 배웠는가 하니까 유교 사상을 배울 때 제일 눈에 띈 게 맹자의 왕도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말을 쓴 책이 논어입니다. 공자와 제자하고 나눈 대화가. 그러고 맹자는 제국을 돌면서 왕을 가리킨 국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맹자에 보고 젊은 요시다 소인이 20살에 깨닫습니다. 군 막부 시대가 너무 오래 간다. 천황이 허수아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무라이 같은 군부 독재에서는 일본이 절대 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맹자를 정신을 받아가지고 강맹차기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소인이 23세나 4세 때 반은 서당에서 제자를 두었고 반은 감옥소에서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 뿌리가 커서 이등방문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몇 배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도 진 일본의 주역들이 전부 일본 신사에 모셔놨습니다. 일본도 역시 자기 자국 이기주의를 추구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용하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말이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좀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원자폭탄이 없으면 군함의 숫자나 정신 문화는 미국이 아마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자탄 2단에 일본이 손들었는데 그 일본이 손들었을 때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동서독을 빨리 커진 못하도록 잘라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패전국 일본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을 잘랐겠습니까? 한국이 제대로 나와놓으면 미국의 먼 방어선이 일본으로 꺼지는 거예요. 일본을 잘라놓으면 또 본토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끊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 소련 세 나라가 원언해서 한국을 아주 미개의 나라니까 신탁통지라는 명분 안에 383을 끈 그 기한이 미 국무성 모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게 대통령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련하고 영국 지도자를 만나서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신탁통지가 383을 미 국무성의 대령의 한 생각으로 껐습니다. 그거 가지고 거기서 회담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바로 383이 만들어지고 남한 하지 중장이 와서 대신 총통을 맡듯이 맡습니다. 또 잠깐이나마 소련이 와치도 하다가 정부 수립할 때 김일성이가 40
48년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설치하고 우리나라는 48년도에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옹립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태동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조국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고 많은 4대국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각자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래서 내가 바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뜯어 받들면 전부가 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의식 지도를 보는 만큼 영성 지수가 높아가면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 영도 밑에서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중간 가닥을 잡아보면은 강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인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이제 패권 전쟁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여기서 선진국 문턱에서 또 도약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러나 이 남한만 갖고서 너무 모타리가 작아갖고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 자존 번영을 구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통일을 이루어서 그래도 한 8천만 정도가 되는 이런 규모의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국가 안보도 더 튼튼해지고, 또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도 더 번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일 방안, 방략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아마 지식인은 다 그 생각을 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문제죠. 통일 문제만요, 우리 통일부 정부가 매겨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북은요, 알다시피 뉴스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북은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퍼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또 이북을 싸워가 될 일도 아닙니다. 싸움 자체가 낫다 하면 우리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안 키울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현실이고, 제일 중요한 멀게 보면 생각의 차이, 관념입니다. 그게 발달해서 이론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게 꼭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이 세상에 움직이는 길은요, 생각의 길, 관념의 길, 사상의 길대로 단체가 움직일 길이고 흩어지고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사상이 바깥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 목적이 살아서 자기 존재 가치를 알고 그 존재 가치 감상을 행복하게 사는 건데, 물질도 행복하게 있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그 힘을 딴 데로 돌려서 남한부터라도 의식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순식간에 안 되는 게 이북은 딴 나라하고 틀립니다. 주체 사상으로 그 정신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나라 통일 안 바랍니다. 그럼 우리까지 해야 되는데 막히는 게 사상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나라부터 민족권을 찾아야 됩니다. 이북의 저 사상은요, 절대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개성공단 그 사업을 없앨 때는 그 미국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게 아니고요, 건강상 간장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북과 소통하면서요, 자유풍토가 서서히 점이 들어서 그 알량한 조작된 그 사상 꿈을 깨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바꿔야 통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북이 어쨌든 왔다 갔다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리 막아놓고는 안 됩니다. 이리 막아놓으면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고 그것만 해주는 구실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그 이북이라고 사드 배치를 했겠어요? 중국 소래를 견제하고 한 겁니다. 우리가 땅을 빌려준 거예요. 구실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회장님 말씀은 우리 남한 안에서부터 좀 바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운동이 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하고, 또 이북하고는 끊임없이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이북 사람들의 그 정신도 소위 이제 바보 마인드로 좀 바꾸어내고, 주체 사상이나 이런 좀 허구의 그런 사상에서 깨어나서 남북이 함께 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정신을 개조해야 통일이 된다. 정신을 뭉치고, 이 정신이 누구 하나의 개인 욕심이라는 정신은 종교 정치 가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발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결국은요, 우리나라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주위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이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5천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적대적 분열과 이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정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강민수 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바버마인드로 모정을 하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나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위기 극복하고 더 큰 나라 통일 강국의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강민수 회장이 원래 보수적인 분이신데 큰 시야로 대한민국의 과거사와 또 주변 강국의 문제 그리고 통일 방략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기고 공부할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장님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자리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